안녕하세요. 구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몽신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왕 헤부르는 아들 금화를 얻고 천재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동부여라 했다. 천재는 하느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앞서 그 단군 신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예전 도읍에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가 내려와 정사를 돌보며 수신인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를 왕비로 삼고자 했다. 부인으로 삼고자 했다. 이들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은 물의 신 하백은 유화의 입을 3척이나 잡아 늘인 뒤 우발수로 기양을 보냈다. 여기서 척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한 척이 30.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뭐 1m 가까이 되게끔 입을 잡아들였다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 강력 부추가 금화왕에게 고하기를 요즘 어량 안에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 하였다. 자,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금화왕이 부여왕 헤브루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동부여의 왕 그 헤브루 다음에 금화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새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여기서의 이 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그 하백에 의해서 귀양을 보내신 유화가 되겠습니다. 그 유화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 하백이 유화의 입을 3척이나 잡아 느린 뒤에 귀양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 아버지인 하백이 내린 벌이었었죠.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재 아들의 비임을, 여기서 천재 아들은 헤모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헤모스의 아내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라고 하는 건 하늘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 맨 아래를 보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해서 그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별표를 쳐놓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웅 신화라든가 또는 영웅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종종 자주 나오는 네,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영웅의 일생을 기록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영웅서사 구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영웅의 이야기 흐름 구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여자의 품 안에서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요 부분,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첫 번째 고귀한 혈통과 관련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이나 영웅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네, 여기 그 주몽 신화에서는 천신과 하늘의 신과 그다음에 수신
물의 신과의 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서 이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단군신화가 아니라 이 주몽신화에서 어떤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숙지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자,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대요. 자, 이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면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유화가 주몽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유화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자, 여기서 닷대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라고 하는 거는 그 일단 대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 대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대라고 하는 거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서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라고 하는 그 어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을 한 거고요. 어, 여기 밑에 보면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로 한 번 풀면 한 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닷대들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5번 담았을 때 생기는 분량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알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었죠. 큰 거였죠.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어, 이어서 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오른쪽 아래에서 봤던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그 두 번째 기이한 출생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는 그 이야기 요소가 여기 그 주몽신화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요런 이야기 요소를 난생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요소를 난생화소라고 얘기하고 이 주몽신화에서도 난생화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서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복되고 상서롭다라고 하는 건 복되고 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되고 길하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 말을 기르는 곳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자, 여기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 거기서부터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이 부분도.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서 기아와 구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린 것 또는 그렇게 버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금화가 버렸으나 이 부분이 이제 기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고 짐승들이 보호한 것이 구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짐승들도 사실상 그 조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는 그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 세 번째 기아 구출이라고 여기다가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 햇빛이 비치는 건 뭐예요? 하늘에 뭘 받고 있다. 네, 보호를 받고 있다. 왜요? 천재의 자손이니까요.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자, 여기서도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나타나는데 네 번째,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죠. 어,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고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지금 한 달이 못 된 거죠.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네 번째,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그 주몽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겠죠. 왜 주몽이 주몽이라고 불렸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몽의 탄생과 기와 그리고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화왕에게는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왕자들이 주몽을 뭐 하게 되겠습니까? 네, 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자가 주몽을 시기하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웅의 일대기 구조 다섯 번째, 성장 후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자, 그냥 그 나무를 그냥 뽑아버렸대요.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네 번째, 비범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자,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그 신이한 신과 같은 용맹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모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건 뭘 도모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네, 주몽을 제거하지 않으면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그러니까 주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코자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그 태자인 대소가 주몽이를 질투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주몽이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주몽은 금화왕의 지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요. 어떤 지시 말입니까? 네, 그 말 기르도록 한 것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몽이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요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자, 여기까지 그 유화, 그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말하고 행동한 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어머니가 말하되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면 유하는 주몽이가 부여를 떠나서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혓부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주몽이 그 말이 달리는 말임을 여기서부터 야위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주몽이의 기지,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건 영웅의 일대기 구조 몇 번째, 네 번째 비범한 능력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몽이의 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인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자, 그 왕이 그 주몽이한테 야인말을 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여기 야인말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인말을 주몽에게 주니라고 했었죠. 네. 이건 주몽의 능력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요 오이, 마리, 그다음에 협보 요 사람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 조력자에 해당이 되겠죠. 요 오이, 마리, 요 협보. 개사수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자, 여기 좀 살펴볼게요. 강을 건널 때는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자, 이 부분. 자, 여기는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 몇 번째? 네, 다섯 번째. 성장 후의 시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되겠죠.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여기 부분 보면 나는 여기 부분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이 부분을 보면 주몽이는 여기서 맞닥뜨린 이 시련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고 있죠. 천재의 손자 그리고 하백의 외손이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황천후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황천후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땅가신 그러니까 천지신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를 보내주소서. 주교라고 하는 거는 배처럼 떠 있는 다리 또는 배를 늘어놓아 만든 다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자, 여기도 좀 살펴봅시다. 여기 리을 부분.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몇 번째? 네, 여섯 번째. 아까 여러분들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까? 여섯 번째, 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그 물고기와 자라가 도와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물고기와 자라는 왜 주몽이를 도와준 거예요? 주몽이가 사실상 하백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하백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력자의 도움도 같이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해서 여기까지 주몽의 성장 후의 시련과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 하고 이에 오곡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중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 요 5가지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자,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씨앗을 잃고 말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어머니인 유하와 이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께서, 신모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신, 그러니까 지모신, 땅의 신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자, 여기서도 여기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영웅의 일대기 구조 네 번째, 비범한 능력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여기서 이 왕은 주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자,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어, 임금과 신하의 위기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영웅의 일대기 구조 7번째, 위대한 업적과 관련이 되겠죠. 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을 연결지어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단군과 주몽신화를 비교하는 요 표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점부터 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대기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단군 신화는 어떻게 3대기 구조를 이뤘습니까? 네,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대기 구조였고, 주몽 신화는 천재, 해모수, 주몽 이렇게 3대기 구조를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둘 다 천손 하강령 화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천손 하강령 화소 기억이 납니까? 네. 그 하늘의 자손이 지상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 요소였죠. 자, 그다음에 천부지모용 화소도 나타납니다. 천부지모용 화소도 나타나는데, 천부지모용 화소는 뭐였어요? 네, 아버지는 하늘의 사람, 그다음에 어머니는 땅의 존재, 인간.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요소였죠. 단군 신화는 환웅과 웅녀였고, 자, 주몽 신화에서는 아버지가 해모수, 그다음에 어머니가 윤화 이렇게 됐었죠. 자, 그다음에 건국 신화도 이제 같은 부분인데,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고, 주몽 신화는 고구려의 그 건국 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점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군 신화 먼저 살펴보면, 단군 신화는 웅녀에게서 탄생을 하죠. 단군이. 자, 그런데 그 주몽은 아래에서 탄생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난생화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단군 신화 다시 시련 극복 과정이 두드러지지 않죠. 네, 단군의 시련 극복 과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반면 주몽은 주몽이의 시련 극복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어떤 그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기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왕자들의 시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개사수에서 그 배가 없어서 길이 막혔던 그 시련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같은 점에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같은 점에서, 자, 여기
이 같은 점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목의 혈통이 건국시조를 잉태하기까지, 그러니까 당군이나 주몽이를 잉태하기까지 고난을 겪게 되죠.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군 신화에서 그 웅녀 같은 경우는 금기를 극복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주몽 신화에서 그 윤화 같은 경우는 하백이 뭐 입을 늘리거나 또 귀양을 보내거나 또는 금화왕이 별궁에 이제 뭐 붙잡아 두거나 뭐 이런 고난을 겪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당군 신화와 주몽 신화를 비교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몽 신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